포장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올려요. 와. 내가 이 옷을 입고 이제 수업을 해서 주말에 입고 가니까 애들 쌤 옷 없어요. 자주 보긴 해요. 이 옷이 편해요. 이 옷이 편해요. 자, 지금 교재 메뉴의 제목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인데 요 챕터부터 어디까지 내용을 할 거냐면 우리 주기율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전에 네. 사실 주기율표는 뒤에 있거든. 근데 그럼 그 주기율표 앞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배웠던 그 원소들이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냐? 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원소 생성 시작이 빅뱅부터거든요. 우리 빅뱅은 중3 때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운 거는 그럼 우리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저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를 배웁니다. 소리 좀 커요. 그래서 제목은 가장 큰 제목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고, 근데 지금 얘기할 거는 일단은 빅뱅 우주론을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우주를 좀 관찰해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직접 우주로 매번 가는 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주에 여러 별들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성운이라든지 있을 텐데 걔들이 빛을 방출해요. 그 빛을 분석해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없는 내용,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그럼 빛이 뭐길래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냐? 너네 하면서 뭐 적외선, 가시광선, 엑스레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다 빛인데 걔네들마다 빛의 파장이 달라요. 빛은요 이런 빛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종류에 따라서 이 파동이 한 번 일어나는 그 길이 있지, 그 파장이 다르거든. 그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나누고 있어요. 그 제목을 파장에 따른 빛의 종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딱히 외울 건 없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색깔 펜 잘 안 쓸 거예요. 수직선 하나 들어놓고 내가 이 수직선 그려놓은 거는 파장이에요. 파장.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길 것이다. 어떤 느낌이냐? 파장이 길다는 거는 이래 가요. 파장이 짧으면은 그러니까 이 높이 말고 한 바퀴 가는데 그 길이가 짧다는 거지. 파장이 짧다는 거는. 자, 오른쪽으로서 파장이 길 텐데, 자, 파장이 가장 짧은 것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빛을 볼 때 지금 얘 초록색 보이는 거는 뭐냐면 초록색 빛이 있는 거고, 그 형광등에서 나온 빛 중에서 초록색 빛이 반사돼서 너네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그럽니다. 가시광선 요 중간쯤에 있어요. 일단은 적지는 마시고 너네 또 공간 놓치라. 가시광선이 중간에 위치하고, 자, 가시광선보다 왼쪽에 있는 파장이 짧잖아. 누가 있냐면은 가장 왼쪽부터 감마선, 그다음에 X선, 그다음에 요거 우리 자외선 이런 게 있다. 여기서 있는 X선 너네 병원 가서 쓰는 엑스레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애들 적외선이고요. 네. 적외선, 초단파, 마이크로파 이런 게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 몰라도 그만이긴 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싶냐면은 요 가시광선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네, 지금 이 가시광선을 좀 더 길게 표현해 볼게. 얘를 좀 확대해 보면요, 또 하나의 선이 나올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좀 가져갑시다. 요것도 맨 파장인데
가장 표현할 건데. 너네 무지개 색깔 어떻게 해? 빨주노초 파란. 그게 보입니다. 근데 왠지 빨주노초 파란색 하면은 이렇게 왼쪽부터 쓸 것 같잖아. 반대로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빛의 색깔별로 파장이 달라요. 근데 파장이 다르고요. 그 파장이 다르면 그 빛이 꺾이는 정도, 굴절률이 다르거든.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빨간색,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그 무지개 색깔을 채워주는데 빨, 주, 노, 초, 화, 남, 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일렬을 맞춰서 적으시면 되고요. 왜 너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빛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라 그랬어? 검정색. 흰색이에요. 아, 모든 빛이구나. 빛을 다 섞으면 모든 색이 다 섞으면 흰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형광등이 있는 형광등 지금 흰색이잖아. 제가 백색광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백색광이 나와서 칠판에 부딪힐 거고 이 칠판이 요 색깔을 제외한 색깔의 빛을 다 흡수하고 얘는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돼서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라. 뭐 그런 원리고요. 또 뭔 얘기할까? 얘들아, 우리 빨간색을 한자로 적색이라 그러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빨간색은 여기 위치하겠지. 그래서 이 적외선 의미가 이 빨간색이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보라색은 한자로 뭐라고 하게? 자자를 써요. 그래서 보라색은 여기 위치할 거고 이 자외선 이 보라색이 바깥쪽에 있다 해서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파장이랑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반비례하거든. 이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보라색 빛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가서 에너지가 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몸에 안 좋아요. 자, 이런 게 있다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너는 스펙트럼 배웠잖아. 뭐 그때 어떻게 보였냐면 선생님 스펙트럼에는 연속적인 색깔이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검은색 배경에 색깔이 있는 선이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있습니다라고 배웠을 거야. 기억나요? 왜 원소마다 스펙트럼 종류 달라가지고 뭐 어떤 원소 어떤 물질이 뭐 이 원소 저 원소 들어있다 뭐 풀고 그랬잖아. 작년에 배운 거 기억이 1도 안 나지. 그 스펙트럼 좀 다시 배울 건데 자, 일단 제목 좀 갑시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정의, 즉 스펙트럼이 뭐냐면요, 이런 빛을 나눌 거야. 그 나눠주는 기구를 분광기라고 하거든.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또는 시켰을 때 나타나는 빛.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로부터 오는 빛을 본다 그랬잖아. 그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별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대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파장대에 맞게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스펙트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색깔의 빛은 흰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백색광을 분광기, 우리 프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겠지.
그 모든 색깔이 모든 파장에 즉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있으니까 빨주노 주파는 뭐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변화예요. 스펙트럼 종류 3개 할 거야.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빛이 나는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 빛을 내는 물질 광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우주로 하면 뭐 별 정도 되겠지. 자, 이 별빛이 와가지고요. 이 별빛을 분광기 프리즘에 통과를 시켜요. 그럼 얘가 여기서 나온 빛이 얘를 통과하면은 그 갖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빛이 쫙 퍼질 거란 말이라. 왜 우리 무지개도 보면은 색깔별로 다 있잖아. 그 나타날 건데. 그리고 다른 말 연속 스펙트럼 다른 말로 어떻게 연속 스펙트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흰색빛, 백색 광이 프리즘 또는 분광기를 통과할 때 대표적인 게 뭐 백색등, 백색광, 흰색빛 또는 별. 자, 지금 계속 필기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밑으로 쭉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볼 건이 뭐냐면은 선 스펙트럼 볼 건데 선 스펙트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선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뉘거든. 근데 그 똑같이 둘 다 설이 나타나는데 그 설이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요. 일단 이번에 흡수 스펙트럼을 먼저 하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광원, 별빛은 그대로 있어요. 광원은 있는데 요 빛이 이제 우리한테 올 건데 요 사이에 누가 있냐? 요 사이에 누가 있냐? 저온에 기체가 끼어 있는 거야. 온도가 낮은 기체가 끼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이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마다 왜 우리 중학교 때 원소마다 스펙트럼 종류 다르다 그랬잖아. 선 다르다 그랬잖아. 개수, 굵기 다르다 그랬잖아.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빛이 나오고 있잖아. 그럼 이 빛을 흡수해요. 왜 우리 복사 배웠잖아.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 아마 그랬잖아. 그 빛이 여기로 들어와서요. 얘가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서 그 원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남은 게 통과될 거 아니냐. 이거 쭉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통과해서 얘를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 광원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이잖아. 근데 그 칼라풀한 그 연속 스펙트럼에 요 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의 선이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옆에다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의 선이 나타나더라. 그 검은색인데 우리 지금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선을 흡수선이라고 얘기해요.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더라. 이건 교재 그 그림도 보고 갈게요. 25조 맨 위에 보면 흡수 스펙트럼 그림이 있어요. 찾았어? 지구 그림 위쪽에 보면은 칼라풀한 내경에 칼라풀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 있는 거 보여?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별 바로 위에 별의 대기도 존재합니다. 그 별에서 에너지도 빛을 방출하잖아. 그럼 그 빛을 그 별에 있는 대기가 흡수를 해요. 그리고 나온 빛을 우리가 관측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그건 흡수 스펙트럼일 거 아니야? 그럼 걔를 봤을 때 그 흡수선의 모양이 별마다 다를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별의 대기에는 이런 원소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말이 이해되나? 그래서 다른 또 이 경우를 이런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원이 온도가 낮은 즉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어떤 경우냐? 이 기체에 좀 포커스를 두면은 지금 흡수 스펙트럼은 이 기체가 온도가 낮을 때였고요. 이번에는 어떤 기체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별빛이라든지에 의해서 가열이 됐어. 왜 우리 방출성분 배웠었잖아. 시험 범위는 아니긴 했다만 방출성분. 성운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가열돼서 빛이 방출된다고 했잖아. 그 기억나요? 그것처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 어떤 기체가 뭐 성운이라든지 어떤 기체가 얘 자체가 지금 고온이에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원소의 얘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파장이 달라질 거고, 그럼 그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은 얘를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날 거야. 이게 왜 연속 스펙트럼이랑 다르냐면은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 얘기하면 백색깔 모든 색깔이 빛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는 얘는 백색광이 아니에요. 걔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단 말이라. 그래 어떻게 나타나냐? 검은색 바탕에 여기 뭐 교재에는 뭐 밝은 색이라고 하는데 그냥 컬러풀 유색 색깔이 있는 뭐 색 방출석 그냥 검은색 얘는 뭐 뭐라고 적어놓을까? 그냥 컬러풀 적을까? 컬러풀 선 방출성. 이거를 서술형만 묻진 않거든.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 보면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연소 스펙트럼 그림 나와 있지. 요거 제시해 놓고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굳이 달달 외울 필요 없고요. 근데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언제 관찰할 수 있냐? 가열된 기체에서 또는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 대표적으로 고온의 성운. 그것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관 안에 특정 원소를 집어넣고요, 기체 상태로 집어넣고요, 요 안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탁 튀어주는 거야. 전류를 탁 튀어주는 순간 에너지가 탁 튀어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빛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기체 방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2학년 때 선 스펙트럼 봤던 거는 검은색 바탕에 색깔 있는 선들이었거든. 기억나요?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인 거지. 너네 그거 어떻게 봤냐면은 그 금속 원소를 불꽃 가는 색깔을 관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튬,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불꽃색만 보면은 구분이 안 돼. 근데 그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잖아.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선의 양상이 다를 거야. 그걸 관찰한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수소가 들어있다고 해보자. 수소가 들어있었어. 그럼 요 기체도 수소가 들어있었어. 그럼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나오는 스펙트럼의 양상은 다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소의 흡수선이나 여기서 나오는 수소의 방출선이나 그 위치는 어떨까? 같아요. 흡수선이랑 방출선은요 같은 원소이면 그 선의 위치가 같습니다. 스펙트럼 종류로는 연소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있다고 그랬고 이 스펙트럼을 이 스펙트럼이 왜 필요하냐? 우린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별 또는 천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원소의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원소의 종류와 한 개 더 많이 있으면 선이 굵게 나타납니다. 질량비를 낼 수 있어요. 질량비는 한 번 더 좀 체크할게. 너네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는 중2 때 했어가지고 잘 와닿을 텐데 질량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나 예를 들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나 뭐 특정 원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사해놨어. 그리고 어떤 별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겠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종류 알 수 있고요. 그 선이 어떤 원소가 많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선이 굵게 나타나거든. 그거 좀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구나 비율도 알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안 나와요. 걱정 마세요. 됐나?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 과정에서 우리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그 원소의 그 명칭들 있잖아. 전자, 원자, 핵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좀 적어놓으면 좋을까?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할게. 우리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이 안에 원자가 하나 들어있을 텐데 원자는 중심에 양자단을 띠는 원자 핵이 있었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요 그림 자체를 우리가 원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 중심에 있는 거를 이 중심에 있는 양자단을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한번 색깔로 적어드릴게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여기까지가. 근데 우리 통합과학 한 사람으로서 이 원자핵은요 다시 들여다보자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었더라. 그다음에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양성자라고 그랬고요. 나 앞으로 기호 소문자 P로 적을 거야. 양성자. 그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고 있는 입자 이걸 중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호로 N으로 적을 거야. 소문자 N. 근데 이거 어디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귀퉁뱅이 적으면 좋아요. 어차피 나 빅뱅 설명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진다 이걸 배울 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너네들 쓱쓱 보면서 나는 일단 그냥 메뉴에 적어놨어요. 여기 메뉴에. 자,
내가 통합각 저번에 화학 파트 수업할 때 요까지 내가 알려드렸거든요. 왜 양성자가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양성자 수랑 전자 수 같다 하는 기억나지? 그랬었고요.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자세히 보니까 이 각 하나 안에 어떤 세 개의 입자가 결합하고 있던 거라. 이 입자 한 개를 우리가 쿼크라고 불러요. 우리가 쿼크라고 부르고요. 쿼크는 크게 6종류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우리 2종류만 기억하면 돼. 이름 쉬워요. 한 개 이름이 위쿼크야. 다른 한 개 이름은 아래쿼크예요. 그래서 위에서 업에 U가 오고요. 아래 쿼크 D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용어가 업 쿼크, 다운 쿼크야. 그거 한 개 더 응용해보자. 위쿼크가 양전을 띄고 있거든. 양전 플러스 차지. 양전을 띄고 있는데 그럼 아래 쿼크는 무슨 전화? 음전화 띄고 있어요. 좀 숫자로 얘기하자면은 위쿼크는요 플러스 3분의 2의 전화량을 띄고 있고요.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화량을 띄고 있어요. 미안하다. 글씨 보이면 안 돼. 나 커크가 어떻게 이해 못해서 커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은 네. 이 쿼크 3개가 결합해서 하나 만들어지거든. 네. 그러니까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만드는데 쿼크가 어떤 종류의 쿼크가 결합해 있냐에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정된단 말이다. 근데 그 쿼크에는 크게 2개의 쿼크가 있는데 한 개는 위 쿼크, 하나는 아래 쿼크. 그 위 쿼크의 전하량, 위 쿼크 한 개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요. 아래 쿼크 한 개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안 똑같아도 괜찮아요. 절대값이. 전하량이 네. 됐나? 네.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얘들아, 우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가 있었고 이 원자는 크게 중심에 양전하의 원자 핵, 그다음 그 주변에 전자가 있었더라. 됐습니까? 이 원자핵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은 원자핵은 크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개는 또 들여다보면은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더라. 됐습니까? 쿼크 세 개가 결합한다는 건 밑에 판선에 있을 거거든요. 이게 따뜻하게 해야 좀 눈을 슬슬 감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